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행동문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8월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진행합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복지부는 2019년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2016년 처음 한양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두 곳이 지정됐고 올해 상반기 공모를 거쳐 인하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네 곳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장애인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이동권 미래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하는 장애인 최고 지도자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장애인 이동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송봉섭 교수의 초청 강연이 조찬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 지도자 30여 명이 모여 장애인 이동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 일어나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송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ICT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자율주행의 개념과 미래 전망, 장애인 이동권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특별 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 모집 기간이 연장돼 견본주택과 분양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5일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집 공고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추천 대상자들도 분양가나 견본주택 등을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이 밖에도 분양대행 사업자의 분양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주택 청약 시 해당 지역에 특정 기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우선 공급은 해외 거주 판단 기준을 시행 규칙에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권 해석을 통해 해외 거주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판단해 왔는데 앞으로는 출국 후 9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머물거나 1년에 6개월 이상 출국했을 경우 우선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분양제도 정비 방안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꼼수 청약을 샅샅이 뒤집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 행위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는데요. 3개월가량의 수사 결과 가짜 임신 진단서의 위장 결혼까지 그 수법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도에 백미란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채팅앱에 글을 올려 신혼부부와 임신부를 모집한 후 이를 통해 청약 서류를 꾸몄습니다. 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나 임산부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임신 진단서를 허위로 만들어 꾸며진 서류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에 당첨됐고 이를 팔아 억 단위의 프리미엄을 챙겼습니다. 다자녀 가구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대납해주는 등 돈을 주고 청약을 유도한 후 당첨이 되자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사고 팔며 프리미엄을 챙기는 꼼수도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 명이 가담됐습니다. 함께 공모해서 한 거를 인정한다는 거죠. 네. 아파트 당첨을 위해 소위 다자녀의 이혼한 여성과 남성의 위장 결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 브로커는 66년생, 여성은 90년생, 거래는 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은밀히 이뤄졌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 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번 수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 당첨자에 집중됐습니다. 전수조사였고 수원 모 아파트 등 3개 분양사의 청약 서류의 적법 당첨 여부를 수사하였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첩보사항이 있어서 강제 수사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의 짧은 기간인데도 부정 청약자와 불법 전매자 등 18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 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4명은 송치 예정입니다. 나머지 147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수사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 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등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인 택시. 과연 장애인들에게도 그럴까요? 전남 여수의 한 시의원이 지역 내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나현 기자가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여수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가졌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하진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거동 편의를 위해 대당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차량 연식이 오래돼 고장이 잦아 이용에 따른 장애인들의 불편이 크고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시 보조금 부당 집행 문제점에 대한 쇄신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또 콜택시 도입 당시부터 10여 년간 독점 계약이 이루어져 특혜 의혹 제기와 보조금 횡령, 임금 체불, 그리고 식비 착취 의혹 등이 거론된 위탁 운영업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업체에 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관리 사각지대로서 개선할 부분을 못하고 있었던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것은 9월 달에 위탁업체를 재선정을 합니다. 선정에 앞서서 우리 여수시가 용역을 통해서도 이용자, 운영자, 관리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대책을 세워서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센터를 이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를 해결하고 부실 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관광객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연안 여객선 특별수송대책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 동안을 연안 여객선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특별수송기간 여수와 고흥 지역 14개 항로에 18만 2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여객선 15척에서 예비선 3척을 추가해 모두 18척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운항 횟수도 늘렸습니다. 기존 1,460회에서 264회로 늘린 1,724회로 수송 능력을 평소보다 20% 확대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여수해수청은 안전점검도 진행했습니다. 또 긴급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여객선 특별수송 지원반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섬 여행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저희 여수운항관리센터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3일부터 관내 여객선 20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족한 사항을 완벽하게 조치 완료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선박의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비상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객선 특별수송 대책과 안전점검을 통해 섬을 찾는 이용객들이 여객선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동물을 비롯해 환경과 생태까지 주제를 넓힌 제7회 순천만 세계 동물 영화제가 8월 22일부터 5일간 순천에서 열립니다.
제7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8월 22일부터 5일간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해피 애니멀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개막작 푸른 심장을 포함해 22개국의 영화 71편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백순하 작가의 멸종위기 동물인형 전시회와 순천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진행하는 OST 콘서트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찾는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머드 체험 현장에 정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령 서해바다가 낳은 세계인들의 축제 한마당 보령 머드 축제가 지난 19일 개막해 열흘간 180여만 명이 찾았습니다. 머드 광장에 설치된 대형 머드탕과 각종 머드 체험 시설에는 연일 많은 관광객이 몰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평일 야간 개장과 K-팝 공연도 축제의 성공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오늘 보령 머드 축제 너무 재밌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유익하고 되게 좋았어요. 태풍 다마스와 장마로 인해 열흘의 축제 기간 중 7일 동안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고 외국인 비율이 21.4%로 지난해보다 5.1% 증가해 대한민국 축제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찾는 축제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한류 페스티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머드 속에 흠뻑 빠져라. 그리고 마음껏 뒹굴어라. 그리고 신나게 즐겨라. 한편 축제장 부설 무대에서는 버스킹 등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획해 재능을 펼친 공연도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보령에서 열린 머드 축제 현장에서 복지TV 뉴스 정서희입니다.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에 초청받은 5명의 작품을 여수에서 만났습니다. 이나현 기자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전인 호텔 아트페어에 초청받은 권진용 작가와 박동화, 박은경, 박성태, 그리고 김옥진 작가가 여수 노마드 갤러리에서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8월 6일까지 전시회를 가집니다. 2019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초청 작가 5인전은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가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노마드 갤러리의 배려로 여수에서도 열리게 됐습니다. 국제적 행사인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아시아 미술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고 미술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전시회로 해마다 홍콩과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해피 이미지네이션으로서 여러 가지 기법을 한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행복감을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그 먹었던 달콤한 끈적이는 사탕의 이미지를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올해 19회째를 맞는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립니다. 5작가의 이번 초청을 시작으로 이 지역 많은 작가들이 국제전에 초대돼 여수시의 위상이 문화예술 복지의 선도적 도시로서 더욱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이 8월 20일과 21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번 추석부터 장애인에게 제공됐던 예매 서비스가 모바일로도 확대됩니다. 장애인 예매 서비스는 여행 정보 미리 설정하기와 접속 시간 연장 서비스입니다. 또한 예매를 위해 새벽부터 기다리는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의 예매 시작 시간을 오전 8시로 1시간 당겼습니다. 예매 대상은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운행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 전용 열차의 승차권입니다. 특히 코레일은 올 추석부터 온라인 판매 비중을 높이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이 명절 열차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접속 시간을 연장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국민콜 110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한 민원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양우 장관과 박은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오는 11월부터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 110을 통해 대행합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문체부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대중예술과 게임, 관광산업 등에 대한 전화 문의가 많지만 인력 부족으로 전화 민원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3명의 상담사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총 15명 내외로 문체부 전담 상담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까지 봉사가 선물로 다가왔던 이야기 봉선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나에게 선물이 됐던 봉사 경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중국산 조개젓에서 또다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6일 A형 간염 환자 역학조사 중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한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질본은 충청남도 소재 병원 종사자 가운데 A형 간염 환자 6명이 인지돼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본은 이 과정에서 미개봉 조개젓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6번째며 미개봉 식품에서 검출된 것은 3번째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여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휴가를 위해선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날씨가 습하고 더운 만큼 음식을 조심해 비브리오 식중독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음주 후 물놀이를 삼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